내가 계약한 빌라가 303호인데, 이 건축물 대장이 왜 두 세대밖에 없지? 어떡해? 이거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년생들의 부동산 공부를 함께할 초보공입니다. 오늘은 9월 4일 한국경제신 기사를 소개하고 관련 내용으로 초보공 시작해 볼게요. 5천만원 날릴 뻔 아찔. 보증금이 5천만원인가 보군요. 30대 직장인에게 벌어진 일. 관련 기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0대 직장인 고모 씨는 최근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서 전셋집을 찾다 사기를 당할 뻔했다. 전셋집 계약을 마친 후 이른바 쪼개기 방임이 드러나 계약을 파기하는 아찔한 경험을 한 것이다. 계약 당일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전세계약 신고를 한 고 씨는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기존에 살던 세입자가 아직 이사한 곳에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 같다며 집주인에게 연락해 전 세입자가 얼른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다. 아직 기존 세입자가 전출신고가 안 됐다는 얘기고, 고 씨는 전입신고를 해야만 대항력이 생겨서 내 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누구에게나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사에서 빌라 쪼개기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는데 계약 시 꼭 첨부되어야 하는 건축물 대장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빌라라고 쓰는 용어는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건축물 대장 상단에 집합 건축물 대장이라고 적혀 있네요. 세대수가 8세대 건물로 집주인이 칸칸마다 한 명씩 8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집주인이 한 채를 소유했다는 가정에서요. 주 용도를 보면 다세대와 근린생활시설, 근생이라고 하죠. 근생은 사무실이나 상가를 얘기하고요. 건축물 현황을 볼게요. 1층은 주차장과 사무실, 2에서 5층은 즉 4개 층만 주거 공간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주거 공간 4개 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만약 내가 계약하는 집이 이 건물 101호라면 근생을 주거로 사용하는 공간에 하는 계약이니 조심하셔야 해요. 현재 이 건축물 대장에선 3층은 2세대 현황이에요. 그런데 고모 씨가 계약한 세대가 303호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302호 집주인이 302호, 303호로 빌라 쪼개기를 해서 임대한 경우에 우린 빌라 쪼개기 계약이 가능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집주인들은 왜 한 세대 빌라를 쪼개기 했을까요? 이 내용을 알아보기 전 기사 원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기사 내용 중 세입자들이 전세 사기 우려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면 집주인들 역시 강화된 규제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른바 공시가격 126% 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에 반환 보증금이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5월 가입 요건을 강화했다. 집값을 공시가격의 140%까지만 인정해주고 담보 인정 비율도 90%로 낮췄다. 이에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반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126% 룰이 나오게 됐다.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보증이 가입되는 전셋집만 찾아 나섰고, 임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세입자를 받기 위해 보증금을 낮출 수밖에 없게 됐다. 집주인들은 보유한 현금 혹은 대출을 받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되돌려주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액을 알아봐야겠네요. 2022년까지는 집값을 공시가격의 150%, 전세금은 이 금액의 100% 담보로 인정이 되어서 공시가 150% 이하 전세금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 1억 빌라는 1억의 150%, 즉 1억 5천 이하의 전세금에 대해서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23년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 정부는 요건을 강화하게 되죠. 집값을 공시가격의 140%, 전세금은 이 금액의 90% 담보 인정, 그래서 140%의 90%, 즉 공시가의 126% 전세금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어요. 예를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2023년은 21년, 22년보다 개별 주택 공시가격이 내려서 예를 들어 8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 126% 적용해서 전세금은 1억 80만 원 이하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네요. 조금 전 신문 기사 내용처럼 임대인들은 집주인은 어떻게 해서든 세입자를 받기 위해서 보증금을 낮출 수밖에 없게 되고, 보유한 현금 혹은 대출을 받아서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되돌려주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26%룰 적용으로 빌라 쪼개기라는 편법을 사용한 집주인이 생기게 된 거군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초보공과 함께 부동산 관련 기사를 접해보니 이해가 잘 되시나요? 다음 영상엔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